안녕하세요. 오늘도 상상을 초월하는 기막힌 현실을 파헤쳐봅니다. 한국 계정을 빌려 불법으로 일하는 배달원들과 대낮에 벌어지는 납치극, 당국이 침묵하는 끔찍한 홍수 재난부터 17만 원짜리 썩은 해산물 사태와 일본 식당에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틱토커까지 혈압 오르는 충격적인 팩트 폭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 현장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안색이 몹시 어둡습니다. 신부 측이 몰래 신랑에게 지참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결혼은 결국 파혼으로 끝이 납니다. 현재 역대 최저 혼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뒤를 살피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내 아무집이나 초인종을 다급히 누릅니다. 쫓아오던 남자는 계속 같이 가자고 손짓합니다. 공하는 여성들을 성가신 짐처럼 대우합니다. 사라진 아이들을 애타게 찾는 부모들입니다. 나라가 도와줘도 모자랄 텐데 이들을 귀찮게만 여깁니다. 在外面坏人很多的，后来你得看父母的视线，你知道吧？不能乱跑。 이곳은 중국 충칭입니다. 언뜻 보면 공안이 주취자를 제압하는 듯 보입니다. 해당 글엔 그녀들의 피와 장기가 희생될 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난 5월 바이두는 초식남이 되어가는 중국 남성들을 다뤘습니다. 원인은 꽤나 단순합니다. 결혼이 주는 막대한 압박과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为什么你们男生现在宁愿跟朋友出去玩都不去追女生了，都不要甜甜恋爱了吗？我也不是不想谈呐，而是性价比不高。 谈恋爱你跟我讲性价比，你这三观可真够扭曲的。变味了，你知道吗？变成了什么？变成了男方要有无条件付出的觉悟，才配有资格享受陪伴。但是现在我醒了，我发现了，我希望得到的那种陪伴，其实是有人能做到的。 4월 17일자 CCTV입니다. 여자가 현금 결제를 하려 하자 친구가 막아섭니다. 자신이 QR 코드를 찍어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모습입니다. 하늘의 벌을 받는 걸까요? 비정상적인 폭우로 집안이 붕괴됩니다. 现在咱们通过这一组画面看一看，意识流来了。 대만의 살리뉴스입니다. 한 남자가 무덤덤하게 홍수 사태를 중계하는 걸 보도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런 재난 소식마저 알리지 않습니다. 希望里面没有人吧。 你晚上挣20块钱，你养得了家吗？还得了债吗？ 외국 SNS에 게시된 중국인 배달 기사입니다. 남자의 처절한 외침이 중국을 잘 보여줍니다. 물량이 감소하자 지금은 다른 걸 배달합니다. 兄弟们，快跑！咱要爆炸了！爆炸了！跑不动了！跑不动了！现在韩国这个外卖一个月挣多少钱？ 天20万韩币，差不多吧。20万韩币，一天20万韩币。 여기는 한국이고 두 사람 다 중국인 배달원입니다. 还不错，出去10%赚的也是中国的5倍。管制分业，千万不要摘掉都亏。 이곳 역시 한국입니다. 중국인 기사가 10% 비율을 말합니다. 계정을 빌려준 한국인에게 주는 수수료입니다. 이러면 불법 체류자도 배달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는 14일자입니다. 마음에 드는 옷이 보이면 그냥 들고 가버립니다. 12일 상황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립니다. 먹방을 하는 한 중국인 틱토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혼내주겠다며 현지의 한 뷔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고유한 식당에서 동의 없이 요란하게 방송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삼키기는커녕 모조리 뱉어내는 기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해당 가게의 사장과 종업원들은 전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틱토커가 유난스럽게 먹고 접시를 싹쓸이하는 등 무개념 행동을 지속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유튜브에 공유된 해당 영상은 엄청난 수의 싫어요, 폭격을 맞았고 자국민 네티즌조차 그를 비판했습니다. 중국인이 짜증난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려고 봤냐? 중국인이 차별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이야. 70년대의 화면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 산둥성입니다. 풀을 가득 짊어진 아기 엄마가 버겁게 걸어갑니다. 촬영자는 96개국을 다녀온 68세의 미국인입니다. 그는 여전히 중국 3억 명이 전기 없는 빈곤층이라 전했습니다. 哎呀！
중국 베이징 시내입니다. 조작된 상황이 아닙니다. 덩치 큰 남성들이 길 건는 할머니를 끌고 갑니다. 비명의 사람들이 다가오자 재빨리 도망쳐버립니다. 6月24号凌晨早上9点16分， 마찬가지로 구이저우 지역입니다. 한 여자가 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합니다. 早上10点41分，水位已经涨到了车库棚架上。早上11点47分，可以刚好看到我对面有个人困在那里，然后我们全力的一直在呼叫，然后把那个救生员。现在是中午12点43分，基本已经把1楼的门面全部淹没了。Do you see this now? China has no order. It's chaos itself. 중국 상하이입니다. 우연히 중국의 민낯을 카메라에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I can't take the bus either. I can't ride it with the Chinese. You simply need to queue up in an organized way from the start. The line itself is non-existent. When the bus arrived, they hurried towards one another and became trapped in the doorway. 재난 영화 현장이 아닙니다. 지난 24일 중국 구이저우입니다. 폭우 때문에 교량이 무너졌습니다. 没信号，都没信号，我们也没有信号。 살면서 겪기 힘든 영화 같은 일이 여기선 일상입니다. 난간을 붙잡고 기약 없는 구조대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那有个小车，那边有2个小车啊！不要往那边走了，往那边走，那边的裂开了。 China's culture is rather odd. You make others do good things. 상하이 지하철 내부입니다. 중국에 온 외국인 여자가 독특한 문화를 목격합니다. I've seen a lot of scenes like this in China. It's personal freedom to make concessions, not coercion. 难道辛巴连虾都解决不了了吗？就是辛巴为大家准备的超级海鲜大礼盒。 신바가 방송하는 중국의 대형 라이브 커머스 현장입니다. 해산물을 팔고 있는데 이 한 상 세트가 하나 17만 원입니다. 그는 사업가 겸 방송인으로 중국 내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구매한 각 가정으로 해산물이 도착합니다. 이내 게딱지를 열어 확인합니다. 상했습니다. 여기도 썩었습니다. 다른 구매자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했습니다. 또 다른 가정집입니다. 이번엔 괜찮은가 싶더니 또 썩었습니다. 나머지 집들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배달된 전체 물건이 부패한 사상 초유의 참사였습니다. 고작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최근 일입니다. 오늘 날짜 중국 전기차 모습입니다. 인기 댓글은 대체 전기차의 장점이 뭐냐고 묻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도한 지참금 요구로 그 자리에서 파혼하는 씁쓸한 현실과 일상화된 도둑질 및 무단 투기, 게다가 자국 민 네티즌조차 비판하는 아나무인 민폐 행동까지. 이 기괴한 민낯을 어떻게 보셨나요?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